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언더퍼폼. 매일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딱 한 대 때리고 가네요. 당연한 게 아니네요. 매일 올라가는 게. 네. 열받아. 네. 짜증나는 거지. 오늘 그래도 좀 걱정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조마조마합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거 하나 해결될라 치면은 저게 생기고. 우리나라 맨날 생기네요. 조마조마야, 진짜. 네. 미국 사는 사람들은 편하겠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러게요. 그렇죠, 참나. 네. 그래서 대만 언론이 오늘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밤 대만 도착한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뭐 전투기 띄우고 미국에서도 항공모함 나가고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다 안 좋았는데 오늘 코스피는 0.5%만 하락을 했습니다. 밀떡 같으면 그래 한번 붙어봐. 우리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영향이 크죠. 주식만 영향 있는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적이 많았잖아요. 과거에도. 이렇게까지 중국하고 미국이 마치 전면전할 것처럼 이런 분위기는 대만 미국 인사가 대만 방문하면서 중국이 뭐 전투기 띄우고 했던 게 90년대에도 한번 있었고. 그러니까 90년대면 20몇 년 전이잖아. 그렇죠. 오랜만에 있는데. 오랜만이긴 하죠. 예, 킹리치인가? 뭐 그때 이후 지금 처음이니까. 예. 네. 그래도 한국 시장은 잘 방어를 했어요. 코스닥도 0.4%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그래도 한 0.89%까지 빠졌었는데 좀 낙폭을 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안 팔았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즘 누적으로는 플러스죠. 7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그럼요. 예,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뭐 선물에서는 3,500억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오늘 코스피에서는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만 6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다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일본이 한 1.4% 빠졌고 홍콩과 상해가 2.2%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한 1.5% 빠졌는데요. 네, 대만은 사실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한 것 같아요. 당사자인데. 본토액인데. 네. 금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10년물이 2.56%. 엄청납니다. 지금.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왔다 갔다 했었는데 3.4까지 갔었어요. 네, 금방 이렇게 빠지네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네. 연준이 맞는지 시장이 맞는지. 네, 한국 10년물도 오늘 9bp 이상 전일 대비 좀 하락을 했고요. 3.1이 깨졌습니다. 3.09% 정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 섹터가 0.6% 상승하면서 업종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샘표식품이 5%대 상승을 했고 뭐 사조대림, 농심, 삼양식품이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라면업체도 항상 위기 때는 좀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죠. 뭐 하이트진로, 오리온, SPC 삼립, 롯데칠성도 1%대씩 반등을 했고요. 운수장비 섹터가 0.36% 2위 기록했는데 현대 미포조선이 최근 10년 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좋아요. 네, 오늘 3.7% 상승을 했는데 사실 현대 미포조선만 좀 괜찮았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도 이건 뭐 거의 조금 올랐는데요. 거의 보합세였는데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좀 올랐습니다. 일성건설, 범양건영 뭐 6에서 8%대 사이 상승했고요. 현대산업개발도 3%대 상승을 했습니다. 8월 10일 날 이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무슨 공급 대책 발표한다면서 올랐는데 별거 없었잖아요. 네, 또 속이진 않길.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4위를 했습니다. 요 네 가지 섹터 이외에는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도 뭐 대동전자 10%, 현대에너지솔루션 5%, 하나시스템 3%, LG 이노텍이 오늘 안 빠졌어요. 대만 TSMC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애플이 제일 먼저 좀 문제에 직면을 하고 그 벤더인 이노텍이 좀 타격이 있을 텐데 오늘 0.8%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요거는 사실 TSMC가 문제가 생기면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나? 파운드리 몇만 보면 사실 그런데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당연히 차질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면 고려하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잘해봐야 뭐 이제 1조 대 뭐 영업이익이니까 비중이 작긴 하죠. 네, 작긴 하죠 아직까지는. 네, 하이닉스는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던 섹터는 철강금속, 통신, 서비스업
뭐 이렇게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서비스업에서는 하이브가 엔터주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을 좀 많이 했네요. 4.6% 정도 하락을 했고, 뭐 한정기술 같은 원전주도 4%, 넷마블 카카오도 4%,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좀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대만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일단 여러 대만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펠로시 의장이 오늘 밤 10시 반에 대만을 도착을 해서 다음날 오전 8시에 차잉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한 후에 의회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방문하는 차에 대만도 이제 추가로 방문을 한다라는 거고요. 중공군 전투기가 4대가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만군도 방공 체계를 가동하고 미국 항공모함도 대만 인근에 배치하면서 좀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표적인 중국 강경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를 100일 앞뒀고요. 중국도 10월달에 공산당 대회를 앞둔 상황이라서 각국이 모두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해외 그 리서치사들의 발표를 봐도 전면전으로 뭐 무력 충돌하기보다는 긴장 관계만 좀 높아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아직은 많습니다. 아 근데 뭐 그냥 가서 간다고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은 항상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너무 민감하네요. 하잖아요. 뭐 TSMC 방문해서 뭐 이러지 않겠어요? 뻔히 몇 가지 행보가 뻔히 보이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중 갈등이 좀 확대가 되면 항상 오르는 게 있잖아요.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유니온 머터리얼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1% 정도 상승했고요. 유니온도 3% 상승했고, 그리고 대두 관련주들도 항상 미중 관계가 좀 부각이 되면은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예전에 제한을 했었잖아요. 네. 미중 갈등 관계 때. 그때 이제 대두 가격이 좀 공급이 많아져서 하락을 했었고, 이를 원재료로 하는 음식료 섹터가 좀 수혜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미중 분쟁 테마주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계만 안 좋아지면 이제 뭐 샘표 식품, 생표가 좀 상승하고 있고요. 라면 업체들도 음식료 섹터 중에 좀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 경제 단독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도입을 위한 TF 구성을 하고 있다. 뭐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한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신사업 발굴 첫 행보로 로봇 사업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삼성이 무인 공장 도입하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따라서 네. 동참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뭐가 나와야죠. 수지가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규모가 어느 정도 안 되면 로봇 무조건 규모가 되는 데는 다 로봇으로 바뀔 거예요. 네. 지금 요 바로 옆에 저희가 자주 가는 카페도 로봇이 지금 배달을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겁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못해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은행 보조 시스템 이것도 사람만 못합니다. 딱 하나 좋은 게 있죠. 자질 않아. 자동차는 은행 보조 시스템은 잠자질 않아. 기계는 잠이 안 든다. 자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운전은 하다가 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 외에는 아주 초보 운전 수준이거든요. 네. 네, 빨리 발전하길 바라는데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이 또 이런 뉴스만 나오면 톡톡 튑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휴림 로봇은 9%, 로보티즈 6%, 에브리봇 4%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는 THK 3위기하고 같이 관절 로봇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뉴스가 떴는데, 네. 오히려 그게 진짜 수혜주인데 삼성전자고 원래 저기 LM 가이드 하던 애라서 관절은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도 비슷한 뭐 로봇 관련돼서 3대 부품이 감속기, 제어기, 그렇지. 서버 모터 요것들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내재화해서 자기네 제품 생산 뭐랄까요 효율성을 좀 증대하는 기업들을 유망하게 본다라고 추천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오늘 4.6% 하락을 했는데 사실 엔터주들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SM 같은 경우엔 JYP가 각각 1%대씩 반등을 했고요. YG엔터도 0.3% 올랐는데 하이브만 4.6% 빠졌거든요. 네.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요. BTS 병역 특례 관련한 이제 언급에서 입대는 하되 연습과 해외 공연 기회는 주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언급 직후에는 좀 급등을 했다가 빠르게 폭락을 하더니 오늘 추가로 좀 하락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일부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BTS를 좀 대체 복무하도록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마저도 지금 없어졌죠. 네. 사실 복무는 하되 뭐 이런저런 활동은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일단 입대는 해라라는 말과 동의어로 들리니까요. 그렇지.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대체해 주려면 대체 시스템을 구축을 다 해야 되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특별히 BTS만을 위해서 그럼 뭐 아이돌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C9의 이펙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되지. 그렇죠. 그거는 좀 안 되는 거잖아.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게 그 어렵지. 기준선을 또 누가 정하는 거냐도 좀 애매하죠. 그럼요. 네. 뭐 도대체 뭐 콘서트 뭐 많이 팬 미팅 뭐 2만 명, 뭐 3만 명 아니면 뭐 그러면 뭐 여러 사람 할 수 있지. 예를 들자면 뭐 해외 공연 뭐 100번? 아,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게. 그렇죠. 네, 애매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 조금 하루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008년 이후로 첫 연간 무역 수지 기록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도 대대적으로 지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달은 일단 수출이 9.4%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예, 전년 대비 증가합니다.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죠, 이것도.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몇 %씩 계속 증가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많이 증가세가 둔화가 됐고 수입은 2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관련 수입이 좀 급증한 영향이었고요. 46.7억 달러 적자를 봤는데 4개월 연속이고요. 수출 품목 중에는 자동차가 25% 증가했고 석유 제품이 86% 증가했는데 요것들 빼고는 뭐 거의 다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거나 네. 아니면 감소하거나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IT 수요 둔화 때문에 16개월 만에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올해 1월 달 49억 달러 적자를 본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건데요. 네. 7월까지 누적으로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150억 달러입니다. 하이투자 증권에서는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2008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연간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2008년이면 금융위기 있었던 때인데 그 네. 정도의 버금가는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할 걸로 보고 근데 있는데 수출도 늘어나면서 같이 적자라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유가가 워낙 고공행진을 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유가의 BEP가 어딘지, 수출 BEP가 어딘지가 너무 궁금해. 그렇죠. 근데 2008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한 13% 정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유가금 급등 때문에 수입 증가율이 한 22% 정도 당시에 기록을 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상황은 비슷하죠. 수출은 잘 나오는데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석유 제품 수입이 좀 많이 늘었죠. 오늘도 점심에 그 화학 원재료 만드는 분들하고 이제 만났었어요. 네. 근데 와, 단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지금. 지금도요? 예, 지금도 뭐 단가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자기네들이 이제 얼마에 조달해서 얼마에 만들면 갑자기 배수가 막 빵빵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처럼 딱 균형 잡히지 않고 어떤 건 팍팍 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워낙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무역수지 적자도 지금 달러가 원달러 환율도 빨리 안정화가 되지 않는데 좀 일조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상하이 락다운 이후에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4월에는 전년 대비 3.4% 줄었고 5월에는 1.4% 늘었는데 6월 달, 7월 달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30년 만에 네. 처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무역 적자는 대중국 무역이죠. 중국이 그리고 제일 크죠. 근데 이제 락다운 영향이 제일 컸으니까 이제 풀린 다음에 본격화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인데, 이번 달에 조금 안 풀린 건 조금 의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중국이 조금 회복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게 뭐 맞을 거는 같아요. 근데 네. 기조적으로 지금 최근에 중국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만 플러스 하면 시장은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네, 그리고 갑자기 이 대만 이슈가 터져서 네. 내일 이제 진짜 방문하는 당일인데 어떻게 반영할지 내일 모르겠네요. 아무 일 없으면은
오늘 빠진 거는 그것 때문에 빠졌다면 반등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코스피는 별로 안 빠져가지고 음. 해소돼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뭐 홍콩 상에는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아 시장은 좀 답답하네. 꼭 오르려면 또 이상한 일이 툭툭 터지고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요새 한 1% 이상 변동하는 날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거의 네. 뭐 변동성이 미미해져가지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조용합니다, 증시가.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